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일요일 오후 3시입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는가요? 저희가 지금 메인 스튜디오가 아닌 공간에서 지금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경에 여러분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지검으로 출두하면서 한 40분 정도 기자들을 만나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본인 심경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영상으로 송출이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지금 이제 영상 송출 장면을 제 폰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오, 지금 한 40분 정도 쏟아내는 발언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조용히 검찰에 출두해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심경을 얘기했습니다. 어 자, 뭔가 인정을 할 것 같았는데 전혀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반박하면서 강희경 씨가 횡령 사기범이라는 전제로 이 사안을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김영선 의원이 했던 발언 하나하나를 놓고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 또 오늘 오전 오후 공익 제보자 두 사람으로부터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전해 드리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검찰 출석 과정에서 했던 발언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김영선 의원은 발언은 숨을 쉬는 것 빼고는 전부 거짓말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할 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사실과도 180도 다르다. 검찰 수사 과정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증거 자료로 조사를 받아보면 본인의 얘기가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진술한 만큼 오늘 발언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그 발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실제로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하거나 또는 확보한 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어떤 부분이 말이 맞지 않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무제님, 명명타이거님, 그리고 나래나래님, 서경진님, 예, 그리고 이제 베리알님, 무제님, 두부맘님, 김인숙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로 저희 방송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시더 이천님께서도 3자 되면 라이브로 합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베리알님께서는 스픽스 언급 몇 번 하던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영선 의원이 아마 스픽스와 관련된 것을 2번 정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강희경 공익제보자가 스픽스에서 이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최초로 밝힌 것을 이제 보고 난 뒤에 아마 이제 본인도 어떻게 이것을 반론해야 될지 또 본인이 주장을 펼쳐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픽스가 엊그제 국정감사에서도 배준영 의원 인천 중 강화 옹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스픽스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성애 의원 신장식 의원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스픽스라는 단어를 해서 이것도 무슨 이야기냐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지난번 법사위 때는 실제로 강혜경 국장이 스픽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실제 진실을 밝히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직접 인터뷰했던 내용이 국회 내에서 공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하나하나 스픽스의 뭐 보도에 의하면 스픽스에 의하면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어쨌든 스픽스가 언급된 것이 국회에서 마지막 날 운영위원회에서 있었고 오늘도 아마 스픽스의 강의경 인터뷰를 보면 뭐 이런 것들로
언급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스픽스 홍보맨이다. 그다음에 두부맘님께서는 핫하다 핫해. 그리고 매튜 한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고요.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해외에서 아마 토요일일 겁니다. 이제 토요일인 요일 덕분에 해외에서도 지금 많이 들어와서 이 방송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2,000분이 들어오셨고요. 임목님 그리고 아나부님 그리고 우영우님 고맙습니다. 강익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강희경 씨는 어제까지 서울에 있다가 오늘 지금 이제 아마 집안 행사를 마치고 김해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늘 김영선 의원의 출두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면서 본인의 주장을 펼쳤던 것이 진실 게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 그리고 취재 내용 또 강희경 씨나 또 공익제보 신청을 했던 김태열 소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로 숨을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었다. 어떻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100% 확인될 내용을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강희경 씨와 그리고 김태열 소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김영선 의원이 이렇게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방송을 보시면서 오늘 발언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취재했던 내용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한 1분 전후로 오늘 김영선 의원이 했던 발언을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리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언론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반론은 반론으로서 존중해야 하고요. 그러나 그 반론에 다시 재반박하거나 이미 나와 있던 자료를 또 자료와 해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은 당연히 또 언론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반론권을 인정해 주되 거기에 대한 재반론의 형식으로 하나하나 제가 확인했던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두서가 없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한번 감싸고 가보겠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녀사냥해서 그렇게 했듯이 지금 이런 부분이 마녀사냥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유가 과연 적절한지 진실을 밝히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런 발언을 남성과 여성의 문제 그리고 마녀사냥과 마녀사냥이 아니라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오히려 김영선 의원이 강경 씨를 지금 현재 마녀사냥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무려 이제 4,000분 가까이 지금 들어와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데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취재한 내용, 오늘 김영선 의원이 발언했던 내용 하나하나를 비교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좀 긴급 편성의 해설 방송이니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긴급하게 방송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김영선 의원이 오늘 창원지검에 출두하면서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요. 창원지검에 출두하면서 했던 발언 먼저 하나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첫 번째로 준비한 그 자료 영상 보겠습니다. 강희경 씨가 2022년 6월 1일 보궐선거에 회계 보고를 했는데 영수증 몇 개가 미비한데 자기는 다 영수증을 보강을 했는데 선관위가 자기를 믿게 받았고 계속 문제를 삼는다라는 거 하나 하고 제가 이제 선거할 때 후원금을 많이 들어올 텐데 이제 후원금 들어올 때까지 한 3천만 원 내가 어디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제가 동생한테 빌릴 수도 있고 주변 사람한테 빌릴 수도 있는데 강혜경 씨가 그때는 이제 강혜경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전에도 재회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비 후보의 회계 담당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외부 사람들이, 제가 뭐 여기에서 제가 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뭐 부정 자금을 받았다든지 또는 무슨 뭐 부정한 뭐 모략이 있을 줄 알고, 아, 잘 됐다, 회계 직원한테 빌리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에 이제 대해서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회계보고를 미비하게 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3천만 원을 자 강희경 씨가 빌려주겠다고 해서 빌린 것뿐이다. 동생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었지만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취재했던 내용, 오늘 또 강희경 공익제보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내용 말씀드리면요.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요. 이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명태균 대표가 알아서 보궐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해서 명태균 돈 6천만 원, 그리고 밀양국연구소 돈 9천만 원, 거기에서 부족한 돈 2,700만 원을 강희경 씨가 빌려줘서 보궐선거를 치렀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강희경 씨가 왜 3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합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보궐선거 출마한 사람이, 출마자가 직접 그 선거 비용과 관련된 것을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1억 5천 법정 비용을 대지 않고 어떻게 주변 인물이 선거 비용 전체를 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유는 뭐겠습니까? 명태균 대표가 공짜로 선거운동 다 치러준다고 하고, 그 선거운동이 뭐였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대선 전후, 대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여론조사 공짜로 81회 해주고 3억 7,500만 원 안 받았어. 결국에는 뭘로 받아왔습니까? 선물로? 김영선 의원은 공천 받아온 거 아닙니까? 공천 받아왔으니까, 자, 거기에 대한 선거 비용이 필요했을 텐데 이거 명태균이 알았다 한다고 했다고 했고, 명태균이 돈을 못 구하니까 결국 강희경 씨가 2,700만 원을 빌려준 것밖에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3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해서 받았다고요. 저분이 재산 70억이고요. 그리고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사법고시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선거 비용 한 1억 5천에서 2억을 못 구합니까? 이유가 있었겠죠. 누군가 대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것은 더 논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동생들한테 돈 빌려오죠. 그런데 혹시라도 딴 사람한테 돈을 빌리면 부정모략 오해를 할 것 같으면 강희경은 그러면 부정모략 아닙니까? 본인 돈을 내고 선거를 해야지 왜 남 돈 빌려놓고 공짜 선거운동을 해놓고 가만히 있는데 본인한테 3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요 정도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도 지금 자 1억 1,800만 원 비용 보전 받았는데 그거 뭐 9천만 원을 9,700만 원을 강희경이가 자기 통장 가져갔다. 차량 비용으로 유세차 비용으로 2,100만 원 썼고 나머지 9,700만 원을 가져갔다. 자, 이것은 알아서 가져갔다 했죠. 이미 검찰에 제출되어 있는 녹취록 제가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전 비용과 관련된 그 비용은 명태균이가 어디에 쓰라고 할 때 그 자리에 김영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은 명태균 시키는 대로 다 갚아주라고 그렇게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그 육성이 지금 검찰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9,700만 원 본인 모르게 빼간 것처럼 거짓말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검찰 조사받을 때 검찰 안에서 그 녹취 내용, 본인과 명태균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대화했던 내용, 그거 듣고도 똑같이 지금 기자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한 번 더 검찰 앞에서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가중처벌 받을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결국에는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적 의혹이 그렇게 제기되는 마당에도 본인이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최초에 본인이 의도했던 사기 횡령범으로 강혜경을 몰아세워서 하려고 했던 그 덮어 씌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본인 죄를. 그거 안 들어준다고 사기 횡령범으로 몰아놓고 지금 들어갈 때도 증거가 있는 내용조차도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시키고 들어간다. 이 부분은 언론이 지금까지 취재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의미에서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 왔냐 했더니 그 이제 강혜경 씨 얘기가 1억 1,800 정도가 보존이 됐는데
선거 차량 비용 2,100만 원을 지불을 했고 9,700 정도가 남았는데 자기가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거 너 강혜경 통장에서 정치자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게 선거 자금으로 써야 그걸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9,700을 빌려주고 가져갔대요. 근데 이제 선거안위에서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이제 자부담금이기 때문에 내 개인 통장으로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이 강혜경 씨가 그 돈하고 이제 그 기타금 1,500하고를 다 정치자금에 넣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강혜경 씨 얘기예요. 강혜경 씨가 김영선 개인 통장으로 넣었다가 자기 통장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자기 통장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그때 9,700이나 자부담금을 넣었다는 게 원래 얘기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9,700 정도 그렇게 쓸지가 않을 텐데 해서 제가 화기차 물었어요. 너가 9,700을 빌려준 거냐? 몇 번이나 빌려줬겠다고 그래서 2년 동안에 저는 강혜경이가 9,700을 넣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로 너가 나한테 빌려준 게 다 정산이 된 거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의원님.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월 27일경 일이에요. 자, 7월 21일경이다. 이제 이 얘기는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9,700만 원을 가져갔는지 가져가지 않았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9,700만 원을 가져갔다. 근데 이 가져갔던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이 돈을 나눠줬을 거 아닙니까? 뭐 화면 그대로 살려놔도 됩니다. 나눠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걸 허락을 안 받고 가져갔다고요? 그 검찰에 제출되어 있는 이제 나중에 녹취 내용 확인하십시오. 본인과 명태균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명태균 대표 시키는 대로 어떤 돈을 자 이렇게 나누라라고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정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 정산서가 9,700인지 모르고 한 1, 2천 정도 썼을 것이다. 근데 정산서도 주지 않는 본인의 비서관을 2년 동안 씁니까? 정산서도 주지 않는 비서관을 2년 동안 씁니까? 그렇게 의심스럽고 하면 2년 동안 데리고 쓸 일이 아니고 왜 정산서가 없느냐? 그 돈이 어디에 갔느냐? 본인이 얼마를 갚아줘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비서관으로 시키고 비서관 월급을 줍니까? 그리고 월급 반띵한 거 매달 세비로 나오는 것을 절반으로 딱 갈라서 반띵을 해서 주는데 이것을 마치 강경 씨가 9,700만 원으로 받아가야 될 돈의 일부를 갚은 것처럼 표현한 것은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다. 제가 이걸 일일이 뭐 따지면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오늘 해명을 했다. 그리고 이제 강희영 뭐 4명에게 이 돈을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도 100% 거짓으로 본인이 상상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주장으로서 펼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아마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서 강혜경 그리고 김영선 논리 정면 충돌 반박에 재반박 이렇게 나오길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언론은 오늘 강혜경 김영선 전 의원의 검찰 출두에 대해서는 그다지 비중 있게 따져보질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언론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녹취 내용과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오늘 출두하면서 발언했던 내용을 자세히 비교하면서 언론이 이제 일종의 보도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상당히 밝혀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에 준비한 또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한국연구소는 김영선과 관계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 아마 나올 텐데요. 미래한국연구소와 김영선 관계없다는 내용 우리 그 담당 기자가 지금 자료화면 준비하는 동안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와 관계없다 그러고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2022년 6월 1일 날 미래한국연구소가 이제 일을 하지 않는다 또는 사실상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엊그저께 폭로됐던 영상이 아닙니다. 녹음 내용이 뭐냐면요. 미래한국연구소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놓고 2022년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 날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이 대판 싸우고요. 명태균이 내 말을 알아들으라니까 대통령이 2번이나 정리를 해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고함치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는 ARS 여론조사만 받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언론사 통한 여론조사까지 우리가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김영선과 그리고 명태균이 논의를 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이야기합니까? 밀양국 연구소가 김영선과 아무 관계 없다고요? 녹취록에요? 그런데 그 뒤에 밀양국 연구소를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말 본인이 명태균과 다툴 정도로 논쟁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여러분 영상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제가 해설을 좀 더 붙이겠습니다. 영상 좀 지금 보시고요. 이 사안이 2년 동안에 있어서 이 이제 강혜경 씨가 2년 동안 녹취록에 다 뒤져도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저하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강혜경이가 그렇게 9,700을 가져가고 또 그리고 나서 제가 9,000을 내가 월급으로 갚은 거는 강혜경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처분행위한 거는 강혜경이고 강혜경이 통장으로 가서 강혜경 씨가 네 사람한테 갚아요. 그 네 사람한테 갚는데 그 중에 두 사람한테는 통장으로 갚아요. 그게 증거가 있는데 그 사람 얘기도 660만 원 빌려줬는데 500만 원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와중에 또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아니.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영상도 또 준비하십시오. 제가 이제 준비한 동안에 해설을 좀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9천 몇백만 원을 가져간 것은 강희기가 넣었다는 돈 9,300만 원 중에서 9천만 원을 가져갔다. 쉽게 얘기하면 제비 반땅은 없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비 반땅이 없었다면 뭡니까? 명태균한테 이 돈을 공천 대가로 줬다고 하면 그거는 뭐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9,300만 원과 9천만 원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요. 본인의 세비에서 월급에서 나눠줬던 돈은 바로 강희경 씨가 보궐선거 과정에서 넣었던 돈을 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또 본인 말과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1, 2천만 원 정도 된다면서요. 근데 9천 몇백만 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 9천만 원을 강희경이가 해먹으려고 빼간 돈처럼 얘기를 해놓고는 지금 이 9천만 원은 결국 9,300만 원 달라고 해서 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제 앞뒤 말이 안 된다. 다음 영상 준비한 대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PNR에 부채가 있다고 얘기를 PNR에 하는데요. 부채가 있어갖고 자기가 일을 못한다고 한 달 내내 징징거리는 거예요. 이거는 PNR 사장한테 물어보세요. 4,500만 원을 갚아야 된다고 처음엔 얘기했어요. 좀 있다가 PNR 사장이 300만 원 깎아줬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어쨌든 여직원이 나한테 돈을 빌려줬다는데 명세서를 준다 그러면서 안 주니까 저는 이제 꼬박꼬박 제 통장으로 돈을 갚았는데 그게 이제 근데 강혜경 씨 녹취록에 이제 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 한 사람들 있는 데서 업무 지적을 안 해요. 따로 모셔갖고 하면서도 제가 잘했네 못했네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업무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직원이 채무 액수를 그걸 어디다 썼다는 걸 해줘야 이 차협점을 쓰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4,200을 빌려줬는데 지금 PNR 사장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 2천만 원을 받았다네. 그것도 이제 사기를 친 거예요. 그것도 제가 고발을 했어요. 야, 진짜 이제 고발을 했다고 해서 참 듣기는 듣습니다만, 제가 PNR 사장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PNR 대표하고 취재 과정도 통화를 했고 지금도 굉장히 신뢰감을 서로 가지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원래 4,500만 원을 PNR이 받아갔어야 됐죠. 근데 이제 돈을 하도 안 주니까 달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줄여서 이제 2천만 원 정도 줄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것도 사기다. 그럼 4,500만 원, 2천만 원 줄여서 한 게 사기가 아니라 강희경 씨가 PNR에서 하도 돈을 안 주니까 지방선거 이전과 이후 그리고 경남 창원 진해구에서도 지금 출마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돈도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이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돈이 쌓여서 4,500까지 갔던 것이고 지금 4,500이 4,200으로 줄어든 거는 도저히 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서명현 대표는 그러면 좀 줄여주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돈도 갚지도 않고 줄여놨는데 그 돈을 의도적으로 착복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돈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이 부분만 짤막하게 잘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순 거짓말이다. PNR 대표한테 직접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무슨 강혜경 씨가 돈을 떼먹었다는 논리로 가져오는 거.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여론조사에서 돈 내고 여론조사 하세요. 그리고 본인 여론조사에 왜 본인이 비용 안 됩니까? 왜 딴 놈 돈 뺏어 와가지고 또는 공천 대가로 돈을 훌쳐 와가지고 그 돈 다 닦아 쓰고 나서는 왜 직원한테 다 덮어 세워요? 자기가 용역 시킨 거 본인이 직접 돈 내야 하고 그 돈 못 받고 고통받고 있는 PNR 대표한테는 2중 3중으로 지금 언론에 노출되면서 더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줄 돈 안 주고 남한테 덮어 씌워놓고 그리고 돈 훌쳐와서 불법 정치 자금 받아놓고는 지금 PNR에서 돈을 줄여준 거를 돈을 못 받아서 줄여놓은 거를 그 줄여놓은 금액만큼은 강인이가 해먹었다는 논리를 어떻게 그 뻔뻔하게 철판 깔고 국민 앞에서 얘기를 해요. 당연히 이 부분도 검찰에서 수사하면은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제가 이런 좀 비판을 하면서요. 지금 12,000분이 지금 들어와 계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헤이키위님은 이렇게 쓰셨네요. 수산시장 대하의 물고기 똥물 떠먹으면 저렇게 됩니다. 똥물을 먹지 맙시다. 그리고 심펄님, 제한손님, 손자님이죠. 경상남도민들은 김영선 같은 미물들을 좋아합니다. 뭐 진심은 아닐 테고요. 이제 뽑아준 국민들이 참 부끄럽겠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도덕적 수준이 최하위라는 빵건님 정말로 동감합니다. 동의하고요. 전적으로 저는 진짜 100% 제 마음과 일치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저는 김영선이 그래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이 오해가 된 부분이 있는데 저 잘못 제가 법적으로 달게받고 또 아닌 부분은 아닌 부분대로 검찰에서 해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해도 국민들이 용서할까 말까인데 오늘 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면요. 오늘 그 자리에 공익 제보자 중에 한 분이 기자회견하는 장면을 본인의 차 안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시간으로 경남 MBC에서 보도하고 있는 그 생중계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혀를 끌끌 차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상하게 바뀌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국민들 앞에서 진짜 김영선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나마 본인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차라리 저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그냥 검찰에 수사받으러 바로 들어가지 왜 그 국민들 앞에서 또다시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서 들어갔느냐고 공익제보자 한 분이 그 바깥에서 직접 김영선이 하는 그 기자들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본인은 본인의 휴대전화로 영상으로 생중계되는 내용을 보고 저한테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고 국회에 나와서 정언도 하지 않아 놓고는 무슨 기자들 채워놓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사실과도 완전 다르다. 그리고 본인 생각하는 것보다 검찰에 출두하면 훨씬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다. 그 증거 앞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지 하지 않는지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 여러분들께 전언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분들은 김영선 의원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정말로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 여러분께 전하고요. 자, 다음 지금 준비한 저희들의 영상 보면서 제가 계속 여러분 이제 그대로 좀 이제 올려주십시오. 영수증 때문에 2022년 영수증 때 조사를 받는데 6월 25일 날 조사받고 나니까 7월 초에 성관이가 문자가 왔어요. 2023년에 1억 2천 정도가 후원금이 써있는데 영수증을 1억 원을 갖다가 영수증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서 그런데도 그때도 내가 아니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갖고 막판에는 보좌관으로까지 올려줬어요. 그리고 그 무슨 그 이렇게 사진 찍는 사이트에 보면 그 여직원이 막 나한테 하던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러고 근데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영수증을 다 갖다 줬어요. 근데 그럼 이제 그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안 낸 게 비행기값, 기차값, 플랜카드값. 사람들 얘기가 그게 30분이면 인터넷에서 영수증을 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뭐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뭐 영수증 1억을 안 냈다는 것은 사실과도 다르고요. 그 뒤에 영수증을 다 냈는데 이거는 뭐 해설할 가치가 없어서 그대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공익 제보자인가요 아닌가요라는 데서 대답을 좀 엉터리로 했다는 질문이 지금 저 댓글로 올라와 있어. 잠깐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공익 제보자 신청했고 민주당은 공익 제보자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공익 제보자가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정당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최종적인 공익 제보자 선정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공익 제보자가 맞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 공익 제보자 신청했고 민주당은 동의를 했고 공익 제보자 1호로 지정을 했고, 이 지정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익 제보자인지 아닌지를 국가기관에서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게 공익 제보자가 아직 아닌 것처럼, 그래서 본인이 거짓말을 뭐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 말씀 드리면서, 와, 지금 이제 뭐 지금 14,000분이 들어와 계신데, 예, 반갑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그 김영선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놀라기도 했고요. 이분이 마지막에 시민단체 언급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전체 피해자 과거부터 도와주었다, 이런 거, 경실련 참여연대 이런 데서 10년간 활동했다, 이런 말씀도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누가 약자입니까? 명태균이 약자입니까? 김영선이 약자입니까? 누가 약자입니까? 강혜경 씨가 약자고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 보좌관, 비서관 중에 정말로 김영선 의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물어보십시오. 제가 속된 표현하면 학을 기리고 있습니다. 학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로 정남이가 뚝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국회라는 공간이 엄청 우리에게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김영선 의원하고 일을 해보니까 이런 곳에서 정치가, 나라가 개판이 되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자주 보여줬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오늘 김영선 의원의 그런 발언이 참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오늘 기자들과 만났던 영상 한번 더. 연구소가 2022년 6월 1일 제가 보궐선거 당선되고 나서는 사업을 접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혜경 씨 얘기가 6천만 원은 선거 보존 비용에서 가져가고 6천만 원은 미래한국연구소 공보물에서 6천만 원을 가져갔다는데, 오마이뉴스에서 알아낸 거는 2천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6천만 원은 그 강혜경 씨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제가 알지를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 5월 30일 날 제가 임기가 끝나고 나서는 이사를 했다는데 어디 이사했는지 자료를 싹 들고 가갖고, 그 다음에 정치자금회계 보내달라고 했더니 9월 2일에야 파일로 보냈는데, 그 돈을 나갈 때는 저한테 다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해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2022년에 어떻게 됐냐면 보자 그랬는데, 바쁜 이제 그때 막 여러 가지가 바쁜데, 냈다고 어제 냈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이러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짧게 제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6천만 원. 자, 갑자기 2022년이 2024년으로 와버립니다. 2년간 건너뛰게 되죠. 원래 보궐선거 선거 비용 보전은 2022년 6월 1일 날 당선이 됐으니까 7월 말에 비용 보전이 되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2024년 9월 1일 날 파일을 보냈다고 하니까 본인도 말을 하다가 2년 동안 붕 이렇게 떠버립니다. 자, 일단 2022년 6월 달 보궐선거 위에 비용 보전 가보겠습니다. 이제 6천만 원. 자, 미래한국연구소 돈 6천만 원, 그리고 비용 보전 6천만 원을 가지고 고령군수 배모 씨 예비후보였죠. 그리고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한테 1억 2천 줬습니다. 6천씩 줬죠. 근데 6천이 아니라 원래 가져왔던 돈은 1억 2천씩 1억 2천, 그리고 2억 4천만 원을 가져왔죠. 그 돈을 동원할 때 김영선 의원 그 사람들 만날 때 명태균과 함께 가서 돈을 빌려왔는지 돈을 훌쳐왔는지 둘 중에 하나는 했습니다. 김영선과 명태균이 이 당사자들과 만난 적이 있고요. 그중에 1억 2천씩을 주고 1억 2천을 다 돌려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태균은 이런 말을 했죠. 1억 2천씩 돌려주는 것도 차용증 쓴 거를 쓰면 안 되는데 왜 썼냐고 자기 운전기사 보내서 차용증 쓰고 난 이틀 뒤에 대구에서 이 두 사람 불러서 차용증을 다시 되돌려 가져오라고 지시를 했죠. 차용증을 되돌려 가지고 오기 전에 배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서 돈 1억 2천씩을 받을 때 김영선이 직접 갔다는 목격자가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을 왜 훌쳐왔고
뺏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돌려주는 돈을 자기 그 보전 비용 6천만 원에서 돌려줬고 어떤 돈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6천만 원을 돌려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돈도 틀렸습니다. 일단 차영경 쓰고 가져온 돈은 2억 4천이고 돌려준 돈은 6천인데 검찰에 진술할 때 우리는 가져온 돈이 6천씩 해가지고 1억 2천밖에 안 되고 이거 다 채권 채무 소멸됐으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짜고 진술했죠. 그 짜고 진술하라고 요구한 사람은 김영선, 명태균이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강혜경 국장도 동조를 했다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진실을 밝혔고요.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일 소장은 그 1억 2천 2억 4천을 어떻게 가져왔는데 날짜별로 다 적어서 검찰에 정확하게 제출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사실이고요. 그 6천을 돌려줄 때 김영선 의원 몰래 강혜경 국장이 6천만 원을 두 사람한테 각각 3천씩 돌려줍니까? 동의받았죠. 그 동의를 어떻게 받았느냐? 명태균이 시킨 대로 다 해라. 6천을 일단 여기에서 빼가지고 명태균 시키는 대로 하라. 또 명태균 시키는 대로 미래한국연구소 돈 6천만 원도 그 사람들한테 돌려줬죠. 이게 실체적 진실입니다. 그리고 9월 1일 파일 보냈다 뭐 이런 말, 그 다음에 돈을 내한테 결제를 받았어야지. 결제를 받았어야지가 맞습니까? 결제를 안 받고 돈을 내주는 혹시 그런 비서관이나 보좌관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이 체크를 해야 됩니까? 본인이 허락 다 해놓고 결제 안 받고 돈 9천만 원 썼다고요? 그것도 명확한 거짓말이다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그 앞뒤 잘라먹고 본인도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함만 못한 결과가 나올 게 뻔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 이 여직원이 2년 전부터 녹음을 하면서 그동안에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 신고해라는데 신고도 안 하고 재산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비슷해요. 조사해보면 재산을 2배로 신고를 해놓고 온갖 불법 행위를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억 2천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내가 겁먹고 돈을 내면은 자기가 회계 잘못했다고 그러고는 그 선에서 끝내고 그게 아니면 이걸 갈취를 하려고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운영위원 나갈 때 좀 되니까 그때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뭐 윤석열 대통령 때 뭐 여론조사 얼마다 저는 신문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나한테 보낸 문자에 뭐 6급 5급이 무슨 직업이냐 뭐 내가 개자비를 다 했다면서 개자비를 했다는 게 뭐냐면 회계 그 다음에 의전보고서 만들고 의전보고서는 서울에 있는 보좌관 팀들이 다 만들었어요. 여기서 프린트 좀 찍고 수정하고 한 것밖에 없는. 자, 지금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한 내용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증금 3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죠. 보증금 3천만 원을 재산신고에 하려고 하니까 재산신고를 하게 되면 주소가 노출되고 주소가 노출되면 기자들이 집으로 직접 찾아오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마라. 그래서 내 집이 어딘지를 오픈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확인을 하고 그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신고는 누가 하지 말라고 했느냐. 김영선, 명태균이 신고를 하지 마라. 내 주소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집이 보증금 신고를 하지 않아야 주소가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신고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의도적으로 재산신고를 누락시킨 것처럼요. 그리고요. 2배 신고를 했다고 무슨 2배를 신고합니까? 본인 신고 원래 있던 재산 그대로 신고를 다 했고요. 그리고 강혜경이가 강혜경 국장이 함정을 봤다고 무슨 함정을 봅니까? 본인 시킨 대로 일 다 하고 재산 신고할 때 3천만 원 모든 건 빼고 안 빼고를 어떻게 실무자가 그 판단을 합니까? 그 명태균한테 물어보세요. 그 내용도 녹취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명태균한테 물어보라고. 왜 그 본인이 사는 아파트의 보증금 3천만 원을 신고 안 했는지 그것은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영상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오늘 엄청 잘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남편 직장을요. 아니 본인이 강혜경 국장하고 논쟁을 하고 수사를 받지. 남편 직장을 이런 자리에서 공개한 사람이 어디서 거기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놓고 이 여자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 국회의원이
남편 직장에 가서 3번이나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놓고 112에 신고돼서 파출소에서 직접 출동까지 했는데 그 남편 직장을 어떻게 여기에서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직접 얘기를 합니까? 말이 됩니까? 예의가 없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소, 미래한국연구소가 폐업했는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돈이 들어와요. 정치 계좌에, 제 정치 계좌에. 또 미래한국연구소로 돈이 나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래한국연구소도 뒤늦게 영수증을 이렇게 조작해서 발급을 한 거를 의심을 하는데 제가 확정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제가 증거가 없고 강혜경 씨가 얘기한 거예요. 강혜경 씨가 스픽스에서 얘기한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선 때 돈을 빌려요. 누구한테? 향후에 지방선거에 나갈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융통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 선거 보존 비용에서 그걸 갚았다고 그래요. 왜 갚아야 돼요? 그 선거 보존 비용은 강혜경 씨가 4,700을 진짜 넣었고 썼다고 치면 5천만 원은 정치자금 계좌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는 횡령이지만 강혜경 씨가 정치자금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혜경 씨는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자금법의 그 위반이라는 거는 다 섭렵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저랑은 상관없어요. 이건 공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혜경 씨를 공익제보자로 하면은 그거는 공익제보에 대한 모욕이고 더불어 조작당이 되는 거예요. 제2의 김대엽이를 만들어 갖고 대선 불복 운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요 말씀은 저희들이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요 뒷부분이 남편 직장에 찾아가서 직장 이름이 직접 거론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임의대로 좀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 예의상 그리고 언론의 보도윤리상 남편 직장을 직접 거론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혜경 국장 같은 경우는 공익제보자로서 경남 김해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남편도 그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을 공개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찾아간 게 무슨 자랑입니까? 법적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강경을 설득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이미 일 터지고 나니까 입막음하러 갔는데 어떻게 강경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검찰 가서 거짓 진술하라 그러죠. 1억 2천만 원이 소위 말하는 공천 대가로 가져온 돈이라고 하는 거를 거짓말로 검찰에 진술하라고 누가 교사를 했습니까? 누가 그걸 지시를 했는데 그 문제 다 터지고 나니까 이제 남편 직장 찾아가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을 왜 끼어들여요?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법적으로 다툴 일 있으면 당사자하고 다투어야 되고요. 남편 직장에 가서 그렇게 행패 부리는데 우리는 남편 직장을 직접 거론할 수 없어서 일단 그 부분은 뺐고요. 자, 2020 6월 1일 날 사업을 접었다고 합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그리고 본인의 선거와 관련해서는 강혜경 씨가 돈을 융통했다고 합니다. 강혜경 씨가 어디 가서 돈을 융통합니까? 누가 시켜주지 않는데 돈을 융통해 올 수 있습니까? 강혜경 씨가. 그것도 고령에 출마한 배모 씨로부터 고령군 주후보 그리고 대구시의원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이런 사람들한테 자, 그런 사람들 이모 씨한테 가서 돈 가져올 때 어떻게 그 돈을 강혜경 씨가 융통합니까? 그 자리에는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가 가서 이 돈을 달라고 했고 심부름은 누가 했느냐?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일 소장이 심부름을 했다. 총 13차례의 돈이 2억 4천만 원 들어왔다.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고 이것이 검찰에 이미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1일 날 미래한국연구소 사업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접었는데 어떻게 6월 15일 날 명태균하고 대판 싸웁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청와대 ARS라도 받아오자고 할 때 김영선 의원은 ARS가 아니고 언론사 상대로 한 여론조사도 다 받아오자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께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하는데요. 김영선 의원의 서울 중구에 있는 친척 사무실에 미래한국연구소 서울지사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안 했죠. 그것까지 내고 김영선 의원이 주도해서 명태균은 청와대 ARS만 받아오자. 그게 안정적이고 좋다고 하는데 굳이 김영선은 명태균한테 그게 아니고 더 큰 판으로 사업을 벌이자라고 해서 언론사 상대 여론조사 하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6월 15일 날 싸웠는데 무슨 6월 1일 날 사업을 접었다고 거짓말을 시킵니까? 그 본인의 가까운 6촌 이내 친척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까지 내지 않은 법인 등기부 등본상 거기에 주소지를 서울지사로 낸 적이 없습니까? 김영선 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6월 1일 날 미래한국연구소가 사업을 접었다고 합니까? 증거로서 얘기해야 한다는 말씀 듣고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까 발언 중에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이 소장 맡기 전에는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 아닐 때 거기에 소장이었습니다. 대표였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의 통화 녹음 육성 공개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도 의원님 이름도 나오고 또 염태균 씨가 의원님과 통화하면서 사실 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호통 아닌 호통 같은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가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여사님한테 막 이렇게 호칭도 없이 얘기하는 거 그거에 대한 사실은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대통령님이나 여사님한테 공손한 것처럼 명태균한테 공손했고요. 강혜경이한테도 공손했어요. 그리고 어느 민원인 중에 성격이 급한 분이나 이런 분들도 그분들의 본래 취지가 뭐를 말하려고 하느냐. 저는 모든 사람이 외국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나 접근 방식이나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나 누구 말을 들을 때나 저 사람은 외국어를 얘기한다. 내가 그 외국어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강혜경 씨 녹취록을 한번 수사관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강혜경 씨한테 전화하면서도 명태균이한테 공손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명태균이한테 끝까지 그 얘기를 듣고 명태균 씨가 저한테 하는 거는 그런 여러분들이 보면 좀 자기 말을 자르고 자기 말에 동의를 안 하면 흥분해가지고 오ገብ을 하는 그런 정도지 뭐 이렇게 험한 욕설 그런 거는 듣고 있지도 않아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이런 정도 보고요. 본인은 굉장히 예의 바르게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공손하게 잘했다 이런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본인 비서관으로 출발해서 보좌관으로 올라갔던 한 사람은 하도 험한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일 잘못했다고 얼마나 많은 꾸지람을 들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댓글로 주신 분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 부의장까지 노렸느냐. 자, 공짜로 사실상 국회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2022년 6월 1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7월 달에 국회 부의장을 하겠다고 나서가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공천까지 받아놓고 그 이전에 명태균의 힘으로 공천까지 받아놓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려고 하니까 국힘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하면 안 된다고 그만큼 이야기를 하는데도 결국 시도했다가 실패했죠. 그때 이제 친윤이나 또는 국힘 내부에서 김영선 의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영상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걸 모르고 자기 돈 한 푼 안 내고 보궐선거에 윤상현 의원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후보를 추천해도 저런 사람을 추천하느냐고 오히려 윤상현 의원이 명태균에게 호통을 치는 장면을 명태균의 육성으로 우리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국회 부의장까지 나섰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 준비한 거 듣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랑 소통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각자 당사자들이 각 지위에 맞게끔 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명태균 씨가 호통을 치든 말든 간에 그 사람이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끝까지 들으려고 한 거는 어느 정치인보다 낫다. 직에 있지 않으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관료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는 관료주의가 너무 엄해요. 우리나라는 부정주의하고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지금 AI 시대의 문화 선진 국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들으려고 한 거는 잘하신 거다. 그 다음에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신 것도 잘한 거다. 그래서 지금 왜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에 들어와갖고 여성을 마녀 사냥하는 걸로 정치를 끌고 가느냐.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컨트선수끼리 싸우다가
힘에 딸리니까 링 밖으로 가서 남의 마누라 두들겨 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비겁한 정치를 해요? 나는 그 이런 마녀사냥 풍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한번 마녀사냥했다고 해서 맞들여갖고 또 마녀사냥으로 정치를 끌고 나가는 거는 자신들의 무능함과 비겁한 말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근데 이 부분에서는 참 지금 현재 이제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데 여성에 대한 마녀 사냥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마녀 사냥으로 한번 탄핵을 시켰는데 탄핵이라는 단어는 안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들여 가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다.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 이런 표현을 쓰기가 곤란한데, 자, 싸우던 사람이 링 밖에 나가서 안 되니까 마누라를 두들겨 팬다는 이런 표현, 요즘 이런 속된 표현 씁니까? 이게 비유가 적절합니까? 마누라를 누가 두들겨 팹니까?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대로 지금 본인의 본분에 충실하면 되는데 온갖 국정 운영에 개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비가 거는 거고요. 본인 주가 조작 문제 있죠. 명품백 문제 있죠. 지금 이 사건 보십시오. 공천에 정말로 김영선 한 건만 개입했습니까? 여러 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여의도에 가보십시오. 몇 건 개입했는지. 취재하면서 진짜 익명을 요구하는 지금 집권여당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듣기만 듣고 했다고요?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훨씬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비유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다음 지금 영상 보겠습니다. 의원님 의원실에 총괄 본부장이라는 명함을 파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용인해 주신 이유는 있을까요? 그런 명함이 파고 있으니까 창원시 지자체라든지 의원실에 와가지고 예비 문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추론 다 지나가고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비용 여러분들이 기사 내고 나서 이제 여론조사 비용이 그만큼 들어갔고 자기네들끼리 그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 뭘 확보해야 된다고 알았는데 지금 추론해 보면 이제 강혜경 씨가 나한테 보낸 문자에 사고 보급이 별 거냐? 내가 원래 그 사고 보급 안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강혜경 씨 생각은 녹음하면서부터 이제 정치인 김영선님 뭔가 빌미가 있으니까 빌미가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받아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계속 강혜경 씨가 뭐냐면 명태균 씨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이가 너를 임명을 했냐? 명태균이한테 월급을 받았냐? 근데 명태균 씨가 아니라 강혜경 씨가 또 뭐냐 하면은 자기가 회계 책임자라고 자기가 도장 찍어서 하니까 자기가 정권이 있다고 저한테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명태균 씨 지시는 받았다고 그러니까 강혜경 씨 스스로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임명이 되면은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적인 자기 직무인데 이분은 이제 돈 받아가는 거가 이제 주된 직무라서 했는데 제 입으로 총괄 본부장이라고 얘기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됐냐면 그 보궐선거 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고문, 아마 75세 이상 80세는 고문, 75세에서 제 나이 위까지는 자문, 그 다음에 제 밑에 있는데 이제 좀 정치적인 경력이 있는 분은 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좀 활동하는 사람들은 본부장인데 제 기억으로 이제 그 위에 보좌관을 한 이희철하고 이제 조혜국 이런 사람을 보좌관으로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가끔 오시는 분들은 위원 그러면서 좀 열성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좀 홍보를 해주거나 정보를 갖다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본부장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제가 이제 본부장, 명사장 이렇게는 불러도 총괄 본부장이라고 직함도 없었고요.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강혜경 씨하고 명태균 씨 사이에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말만 들으면 진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또 최초로 공개할 내용이 있습니다. 명태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김영선 의원이 직접 임명장을 만들어서
전달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리는데 임명장이 아마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로 지금 현재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함하고 역할을 누가 정해줬습니까? 명태균 씨의 직함과 역할은 명태균이 정하고 김영선 의원이 동의를 해준 것이죠. 임명장까지 줬죠. 그런데 75세 이상은 자문이고 고문이고 그 다음에 본부장이고 위원장이 위원이다. 뭐 이렇게 실제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명태균은 완전히 다르죠. 이미 보좌진들은 명태균은 제2의 국회의원 아니죠. 제1의 국회의원이었고 제2의 국회의원이 김영선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한의학 관련된 사람들하고 인구 관련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할 때 명태균이 정책 특사로 올라가서 진두지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강희경하고 명태균이 둘이 알아서 직함을 만들어서 썼다고요? 임명장 누가 만들어줬는데요? 그럼 강희경 씨가 임명장을 만들어줬네요? 그 말이 됩니까? 국회 비서관이 임명장을 만들어서 아무한테 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고요. 또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자, 6월 1일 날 국회의원으로 이제 여의도에 입성을 합니다. 보궐선거가 5월 10일 날 공천이 되고 6월 1일 날 선거가 끝이 나고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사급보좌관 김땡땡, 박땡땡, 5급 보좌관, 5급 비서관 김땡땡, 박땡땡, 제가 이름은 알지만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6급은 누구, 강희경은 7급으로 시작했다가 7급 아니야. 그냥 6급으로 해. 그 강희경 6급이니까 비서관이야. 이거 누가 다 정했습니까? 어떻게 본부장 임명장도 주지도 않은 본부장이 거기에 국회에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 보좌진의 직급까지 이름까지 확정하고 직급까지 다 정해주는 거를 명태균 대표가 했는데 김영선 그거 몰랐다고요? 본인 동의했습니까?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어떤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 자리는 원래 만들어준 명태균이 아예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4급 2명은 누구, 5급 2명은 누구, 6급은 누구, 7급은 누구, 심지어 운전기사까지 누가 정해줬습니까? 차마 이것은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았지만 김영선 의원이 정말로 명태균과 아무 관계없이 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본부장 이름 썼습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취재한 내용 밝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서로 해명을 하고 아니면 이것도 하늘에서 또는 공중에서 또는 어느 주술가가 그냥 무당말 듣고 지금 내뱉는 겁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죠. 정말로 이런 걸 보면은 오늘 기자들과 짧게 만났던 이런 자리에서 이게 반 아예 없다. 진실보다는 여전히 본인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검찰이 뭔가를 도와주면 강희경이가 횡령 사기범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명태균 욕하지 않죠. 김건희 여사 욕하지 않죠. 비판도 하지 않죠.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적극적으로 편들죠. 누구보다도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하죠. 자, 이런 부분도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빼고 명태균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렇다 정도의 일반적인 진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름대로 의논하고 들어왔습니까? 이런 의문이 저는 드는데요. 마지막 영상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 더 보고 제가 해설하겠습니다. 이만큼 갖다 냈어요. 그런데 어느 당무감사위원이 그거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어느 국회의원들이 내는 그 당무감사 18페이지밖에 안 냈다는 게 하위 10%의 근거예요. 지금 그 말씀은 2014년 선거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2024.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전화 연구원님이 무슨 공천심사 시스템의 권한을 갖고 있거나 뭐 그거에 관해서 무슨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제가 저도 잘 몰라요. 2024년에 저는 보니까 기자분들이 주는 걸로 보면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 알면서부터 그 용산하고 당하고는 완전 그때부터 적대적인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예비 후보자들한테 공천 대가로 돈 받았다는 그 혐의 관련해서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하시던데 명태균 씨가.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거는 그거는 스펙스를 보세요.
강혜경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선 때 그때는 뭐 지방선거 나간다 안 나간다가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도 정해지지 않는데 그때 융통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존비용 정해서 갚았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지방선거하고 이거 저기 대선하고 이거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대선 때 일정한 역할을 안 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공천 피해자다. 지금 이 순간에도 2024년도에 육선 의원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자, 그래서 당에서 당무감사를 했는데 기본자료와 보충자료가 있는데 기본자료, 보충자료를 다 만들었는데 당에서는 기본자료만 가져가고 보충자료를 만들어 놓는데도 의도적으로 빼고 본인을 하위 10% 넣었다. 이것이 공천을 받지 못한 이유다라고 항변합니다. 2022년도 공천 과정에서 어떤 뒷돈 거래가 있었고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회계장부는 조작이 되고 그 선거비용 보전 6천만 원이 제3자에게 전달되느냐 이제 이런 것을 따지는 검찰 조사인데요. 본인이 공천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또 억울한 마음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하나가 스픽스를 봤는데 예비 후보자 돈을 받았다.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뭐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는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돈을 빌려줘야 된다. 돈을 우리한테 빌려주면 공천에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확인하고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대구에 출마한 이모 씨 대구시의원 후보는요. 1억 2천만 원 주고 6,500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1억 2천 중에서 6천만 원 돌려받았고 6천만 원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대구 달서구에서 민주평통 그 지역에 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줬느냐고요? 김영선 의원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김영선 의원이 대답해 주지 않으면 그 이모 씨 1억 2천만 원을 주고 지금 현재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 씨한테 물어보면 그 자리를 어떻게 땄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본인도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그 본인을 임명한 사람을 이모 씨가 공개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과정에서 민주평통 대구 달서 지회장을 하게 됐는지 그것이 이 돈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혹 제기를 하겠습니다. 입증 서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예비후보자한테 돈을 받고 그리고 그 돈으로 여론조사 비용으로 쓴 뒤에 결국에는 공천까지 주려고 했죠. 근데 공천 주는데 실패했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각자 역할한 사람들이 그 역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는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역할에 대한 공로 인정받아야 되죠. 그런데 공로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자기 실력대로 하지 않고 뒷돈을 건네가지고 공천을 위해서 뒷돈을 건네고 그 돈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고 그 용도로 썼던 돈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다 활용이 되었고 뒷돈 낸 사람은 공천 못 받고 그래서 다 안 돌려주고 절반만 돌려주는 그 불법 거래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취재하고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대선과 지방선거 기여한 사람이 당연히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받겠다 하는 그 말로 얼버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은 자, 일고의 가치가 없다. 사실과도 다르다.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증거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 이걸 바탕으로 본인이 조사에 임하길 바라고요. 이렇게 억울하고 강희경이가 잘못됐는데 왜 오늘 나타나셨습니까? 언론에 좀 나타나고 본인이 억울하고 항변할 거 있으면 항변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또 국회라는 공간에서 자, 본인 생각대로 강희경 씨가 스픽스에 나와서 일방적인 주장을 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갔다면 본인도 직접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자, 양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의문이 줄어들 텐데 의문이 줄어들고 아 그런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뱉고 가는데 앞뒤 맞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명태균을 그대로 감싸고 김건희 여사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본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화도 받은 적이 없다. 로비도 한 적이 없다. 실력대로 공천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2024년도에는 당무감사가 잘못되어서 기본 자료만 가져가고 보충 자료를 의도적으로 뺐기 때문에 본인이 공천은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시든 여러분 뜻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오늘 파악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강희경 공익제보자와 그리고 김태열 공익제보 신청자 두 사람이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했는데요. 저는 그런 우려보다는 실제 진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시간 이상 이 방송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박찬두님 그리고 시더 이천님 조병복님 이래님 그리고 일본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전촌복실님 자 일본어로 어떻게 읽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호님 박찬두님 성일엄님 양인용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보통사람님까지요. 장중경님 그리고 비료님께서도 스픽스 응원해 주셨고요. 트리플님은 무서운 땡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자 국민들은 현명하다는 여러분 말씀 너무 잘 알아듣고 간직하겠습니다. 시더 이천님 고맙고요. 스픽스 칭찬해 주셨습니다. 유종희님도 저를 칭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 올려주시고 유재니님 정범성님 그리고 조디양님 자 일마레님 이동원님 고맙습니다. 자 저희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스픽스의 백경록 본부장이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함께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자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분 더 계신데요. 정다은 기자도 요즘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파란 하늘님께서는 지금 슈퍼챗까지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일찍 그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기자회견이 아니죠. 검찰 출두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면서 저희들이 그 영상을 잘라가지고 어떤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해설을 해드려야 되느냐 자료 검토도 했고요. 또 이곳저곳에 취재도 하면서 혹시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또 한 번 더 검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의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긴급 편성한 김영선 전 의원 검찰 출석 숨쉬는 것 빼고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 내용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